포플레이의 여러 앨범 중에 저희가 자주 듣는 그런 곡 중에 하나가 점점 크레센도로 이렇게 비트를 올려가는 이런 곡으로 시작하는데, 사실상 만약에 제가 프로듀서나 제작자였다면 첫 곡을 곡 전체 틀을 만드는 게 오히려 드럼이 아니라 베이스가 그루브하게 계속 움직이는, 이게 기반을 다져놨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101 이스트바운드를 종종 듣곤 하는데, 전에 보면 이 곡을 굉장히 유난히 잘 재생했던 스피커 하나가 기억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승열입니다. 이 음악에 잘 맞는 시스템, 이 음악은 어떤 사운드를 어떻게 재현을 해야 될까? 오늘 얘기는 이제 조금 쉬운 얘기, 음악이 그냥 듣기 쉬울 뿐이지 재생이 그렇고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포플레이의 곡 재생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밴드라는 성격이 좀 있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이 포플레이를 결성한 이후에는 다른 밴드 활동보다는 포플레이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냥 포플레이 멤버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그 포플레이의 여러 앨범 중에 저희가 자주 듣는 그런 곡 중에 하나가 데뷔 앨범입니다. 1991년에 만든 포플레이의 데뷔 앨범은 밴드 이름 그대로, 앨범 타이틀 그대로 붙였죠. 포플레이. 이게 얼마 전에 이제 30주년 기념 앨범도 나와서 리마스터링도 진행이 되고 그렇게 했던 앨범인데, 이 앨범은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듣는 음악들이 다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빠른 곡, 다이나믹한 곡, 그다음에 아주 슬로우 템포의 곡, 그렇게 다양한 곡들이 그 용도에 따라서, 저희 이제 용도라고 그렇게 불러서 좀 그렇지만 테스트용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그런 앨범을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앨범에 수록된 101 이스트바운드, 이 곡의 재생에 대한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포플레이는 밥 제임스와 네이던 이스트, 이 두 명의 멤버로 시작을 했죠. 각기 건반 주자와 베이스 주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비 메이슨 같은 드럼 주자가 합세를 하면서 이 세 명의 체제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약 30년이 넘게 굳건히 유지가 되고 있고, 기타리스트만 3번 바뀌었죠.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특히 오늘 이 곡의 연주를 맡은 리리 나우가 있었고, 90년대 후반까지 있다가 이제 레디 칼튼으로 교체가 되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게 또 오디오 파일들은 많이 아시는 기타리스트인데 척 랩, 뭐 그렇게 발음하죠. 척 랩이라는 약간 드라마틱하고 감미로운 연주를 잘하는 이분으로 교체가 됐는데, 2020년이 되기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기타리스트가 없는 상태로 그렇게 이전 앨범들을 저희가 듣고 있는 그런 포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앨범의 곡 구성을 보면 원래 처음에는 첫 곡이 이제 발리런으로 시작을 해서 꽤 빠른 비트로 점점 크레센도로 이렇게 비트를 올려가는 이런 곡으로 시작하는데, 사실상 만약에 제가 프로듀서나 제작자였다면 첫 곡을 101 이스트바운드로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딱 앨범의 시작을 알리는, 포문을 알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로 시작을 하죠. 쿵, 쿵. 이 하비 메이슨 드럼과 그 항상 이 앨범에서 가장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역시 네이던 이스트, 분위기 메이커라고도 할 수 있고, 곡 전체 틀을 만드는 게 오히려 드럼이 아니라 베이스가 그루브하게 계속 움직이는, 이게 기반을 다져놨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밥 제임스의 피아노가, 그것도 한참 뒤에 흐르죠. 그리고 이제 기타가 빛이 나는 이런 전체의 조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면 네이던 이스트는 직접 보컬을 담당하기도 하잖아요. 뭐 다른 밴드에서도 활약을 많이 할 때도 뭐 백코러스나 보컬을 하기도 하지만, 본인의 이 포플레이 밴드 음악에서 보컬을 수시로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베이시스트입니다. 그래서 101 이스트바운드가 있는 이 포플레이 데뷔 앨범은 빌보드 이 컨템포러리 재즈 차트에서 한 33주간인가 계속 앨범 차트 1위를 했어요. 이 부분에서는 꽤 이전에 없던 큰 기록을, 대기록을 세운 그런 앨범이 됐죠. 그럴만 했던 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연주자의 기량들은 뭐 누구 하나 탓할 게 없는 거의 대등한 관계로 이어진 그런 명인들이 멤버들이었다는 게 일단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런 연주자들의 사운드 메이킹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프로듀서의 역할이나 그런 레코딩 엔지니어, 그리고 최종 마스터링까지 하는 이 절차 전체가 아주 매끄럽게 마치 그들의 음악처럼 그렇게 잘 이어진 음악이었기 때문에 앨범이 그런 대중들의 큰 환호를 받기도 했고, 나아가서 오디오 파일들의 그 음질 체크까지 그렇게 이어졌던 이유는 그렇게 대중음악에 가까운 컨템퍼러리 풍의 재즈를 만들면서도 여러 요소들을 잘 섞어서 꽤 높은 음질, 오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고음질의 어떤 지표들 있잖아요.
해상도,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의외로 이런 재즈에서는 잘 구사되지 않는 꽤 넓은 반경으로 그 음악이 이렇게 울려나가는 전문 용어로 이제 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죠. 쫙 진행돼서 사라지는 그 구간까지를 꽤 넓게 잡아놨어요. 그걸 넓게 잡으면 뭐 특히 저음 같은 경우는 해상도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단히 자연스럽게 연주를 그렇게 고품질로 하기도 했지만 그게 그만큼을 유지하면서 사라져서 듣는 재미도 크게 만든 그 청감적 쾌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녹음을 한 그걸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들의 연주 자체도 빛이 났고 지금도 오디오 파일들이 이 4플레이어 음악을 특히 데뷔 앨범을 그렇게 테스트용으로 그리고 감상용으로도 계속 듣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101 이스트바운드 같은 곡은 처음에 시작 자체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시작을 하죠. 하비 메이슨의 킥 드럼이 쿵, 쿵 이렇게 치고 나오는데 이 네이던 이스트의 베이스가 이게 독특하죠. 자세히 들어보면 베이스가 주조가 된다고 했잖아요. 기반을 쭉 다지고 있는 이런 4플레이 음악 같은 데서 드럼 소리를 마스킹을 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마스터링 하는 사람이 잘 편집을 하면 되긴 하지만 그 처음부터 원본 자체가 같은 주파수에 있는 베이스 악기가 킥드럼 같은 해상도가 되게 중요한 그 낮은 다이나믹스를 재현하는 이런 악기를 마스킹하지 않게 악기를 배치하고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녹음 편집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정교하게 했습니다. 밥 제임스 피아노는 살짝 저 뒤쪽으로 가 있고 기타는 항상 맨 앞에 전방에 있는 프론트맨이 됩니다. 그런 킥 드럼으로 시작해서 베이스가 한번 이미 시작 부분에 본인의 그 독주 부분이 있어요. 둥둥둥둥둥 한번 치고 나서 여기서는 밥 제임스 건반이 조금 일찍 나옵니다. 밥 제임스 건반이 흐르고 나면 그러고서 이제 리린 나우의 기타가 들어오는데 뒤로 갈수록 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심화되어가는 이 구조, 이 플롯을 아주 잘 만들어낸 그런 곡입니다. 이 앨범의 후반부에 가면은 뭐 옥토버 레인이나 위시 유 히어 같은 이런 발라드 곡들도 대단히 감미롭고 아주 정밀하게 녹음이 잘 돼 있는데 101 이스트바운드는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되게 넓습니다. 처음에 크게 시작하고 뒤로 가서 서서히 정교해지다가 다시 커지면서 이렇게 완료가 되는 그런 아주 멋진 구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곡을 재생할 때는 무엇보다도 다이나믹스가 일단 기준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특히 스피커에서 그런 다이나믹스를 잘 재현하고 나야 그 이후에 들어오는 밥 제임스의 피아노나 리린 나우의 그 아주 청명하고 맑은 기타 소리 이런 게 아주 빛이 나고 재생 품질도 대단히 훌륭하게 그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 곡을 재즈의 여러 가지 그 연주 기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되게 쉬운 뭐 팝적인 재즈라고 약간 얕보고서 접근했다가 재생에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아는 그 메인스트림 재즈, 뭐 하드밥 시절이나 오리지널 악기로 녹음이 된 오리지널 재즈들의 재생이 그렇게 뭐 대단하게 오디오적으로 그런 기법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금같이 그렇게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녹음을 한 4플레이의 녹음이 좀 더 재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1 이스트바운드를 테스트할 때 시점에 상관없이 어떤 시스템에서도 한 번씩 꼭 들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치 테스트 음원처럼 녹음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 시스템에서 저음은 어디까지고 다이나믹스는 어디까지고 이 공간에서 이 스테이지는 어디까지 나오고 있는지 이런 걸 테스트할 때 저는 뭐 앨범 전체도 그렇지만 101 이스트바운드를 종종 듣곤 하는데 전에 보면 이 곡을 굉장히 유난히 잘 재생했던 스피커 하나가 기억이 남습니다. 오디오 벡터의 트라페즈 리이매진드였어요. 아시겠지만 이 트라페즈 리이매진드는 이 R 시리즈를 다 만들고 나서 이전에 정확히 말하면 오디오 벡터의 첫 제품을 다시 리이슈해서 끄집어낸 거잖아요. 근데 대단한 물량 투입이 많이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웨이 구조인데다가 트위터는 오디오 벡터의 R 트위터, 오디오 벡터가 자랑에 맞지 않는 그 RAMT의 특주 버전이에요. 트라페즈에만 쓰이는 그런 AMT로 새로 하나 개발을 해서 장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이 사다리꼴로 생긴 특이한 그 독특한 디자인 속에 베이스가 아이소바릭 구조로 되어 있죠. 앞쪽에 12인치 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아이소바릭으로 또 하나가 안쪽에 들어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어서 재생이 쉽지 않습니다. 아이소바릭 스피커를 재생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뭐 출력으로 해결되는 거라든가
음의 기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서로 기합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출력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 다이나믹스가 서로 맞는 이런 구조가 필요한 그런 드라이브가 어려운 스피커인데, 그때 앰프가 뭐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트라페즈 리이매진드에서 102 이스트바운드의 도입부를 들었을 때 이게 뭐라 그럴까, 그 공간에서 갑자기 다른 세상이 열린 듯한 느낌? 처음에 비트를 쿵 찍고 시작하는, 반복해서 느린 비트로 킥드럼이 들어오는 이 부분이 대단히 권위적이었어요. 사실 그 부분은 이 우퍼 구경이 크다거나 뭐 우퍼가 특수 제조로 돼서 그런 베이스로, 혹은 아주 대역이 넓어서 낮은 대역까지 재생이 돼야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이런 아이소바릭 구조 많이 가질 수 있는 아주 묵직하면서도 아주 칠흑 같은,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아주 권위감을 갖는 이런 베이스로 들려야 되는데, 트라페즈 리이매진드는 이런 곡을 듣는데 정말 좋았어요. 그게 완성이 되자 그 뒤로 나오는, 제가 말씀드린 베이스, 그 베이스가 미드레인지까지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봤을 때, 그 상위 밥 제임스의 피아노나 리리나와의 기타는 R의 EMT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말씀드린 대로 트라페즈 특주품 이 오디오 벡터에 사실 최상급 AMT를 사용한 이 트위터 소리가 굉장히 청명하면서도 공간에 흩뿌려지는 느낌이 하비 메이슨의 킥드럼만큼이나 대단히 뛰어난 품질로 들려주기 때문에 해상도도 해상도인데 귀에 날카롭게 꽂혀오는 이런 느낌은 거의 없고, 제가 포플레이 음악의 재생의 가장 큰 관건이 그 버터처럼 매끄럽게 그렇게 싹 돌아가는 그런 곡면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런 재생을 하는데 아주 이상적인 스피커였어요. 그리고 포플레이 같은 음악이 일반 재즈랑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그 4개 악기들이 총합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쓴다는 거예요. 빅밴드나 이런 밴드들, 그 공간 자체가 많이 필요한, 다수의 연주자들이 연주하는 이런 음악을 빼고 4명이서 연주하는 그런 재즈 음악 중에는 가장 공간이 넓게 나오는, 그리고 대단히 홀로그래픽하게 그렇게 묘사가 되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플레이의 음악은 뭐 테스트를 하는 의미도 크지만, 듣고 나면 대단히 막 복잡한 감정을 묘사한다기보다 재즈를 가장 일반 대중에 가깝게, 그리고 음악적 쾌감을 많이 주는, 음악을 듣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이런 음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로우파이로 어느 그냥 뭐 헤드폰이나 조그만 이런 올인원 블루투스 스피커로 달성이 되는 게 아니고, 연주자들과 제작자들이 음원 속에 담아놓은 그런 정보를 어떤 사용자든 여기까지를 듣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그런 걸 빼곡히 담아놓은 그런 것들을 다 들으려면 그 음악에 맞는 시스템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포플레이 음악을 들을 때도 오디오적으로 사용자 어느 정도 기법이 필요하고 이 음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그런 장르라고 생각이 돼서, 포플레이도 감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오늘 데뷔 앨범에 대한 얘기만 해드렸는데, 이 뒤로 오면 이보다 훨씬 녹음도 잘 돼 있고 이보다 훨씬 다양한 그런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있으니까 포플레이 음악을 한번 이렇게 쭉 감상을 하나씩, 첫 앨범부터 디스코그래피를 쭉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 번씩 들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포플레이 음악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음악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